여러분 반갑습니다. 고3 독서 인문예술 5번 배경지식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예술 5번은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헤라클레이토스가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헤라클레이토스가 보기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낱말이 너무 부족해서 그 변하는 상태를 모두 가리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라고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쓰는 이유는 꼭 그런 언어 경제성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죠.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항을 풀 때는 언어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 읽기에 앞서서 핵심 개념 몇 개만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속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동일시의 오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동일시의 오류라는 말은 같은 집단에 속하는 개별적 사물들의 공통된 특성만 주목을 하고 그것들 사이의 차이점을 간과하는 오류입니다. 본문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두 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많이 들어본 거죠. 우리가 몇몇 사례만 확인하는 경우, 자,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라 몇몇 사례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속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몇몇 사례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도 내가 원래 관찰했던 그거랑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 일반화하는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도 이 예시가 나와 있었는데 내가 부자인 미국 사람 몇몇을 만나고 나서 자, 이 사람들의 속성에 내가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모든 미국 사람은 다 부자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동일시의 오류는 내가 어떤 특성을 급하게 판단을 했든 아니면 정당하게 판단을 했든 간에 그거에만 주목한 나머지 각 개별적 사물이 갖는 차이점을 무시할 때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은 부자라는 것을 알았더라고 해도 부자가 아닌 미국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을 동일시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 개념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의 오류와 분해의 오류입니다. 자, 먼저 결합의 오류는요. 부분의 성질을 근거로 해서 전체 성질을 결론 내릴 때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 부품이 가볍다고 느낄 때, 자, 기계 부품이 가볍다고 해서 그 기계 전체가 가벼울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 부품이 가벼운데 그거 가지고 기계 전체도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 이런 것을 결합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합의 오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 앞에 이야기한 이 내용과 밑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문항 3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결합의 오류는 개별 원소의 성질을 근거로 해서 그 원소의 집합도 같은 성질을 지닐 것이라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위에 거랑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축구 선수들이 있을 때, 자, 잘하는 축구 선수들을 모아놓은 팀이 있다고 해서 그 팀이 언제나 축구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잘하는 축구 선수가 모여 있으니까 그 팀이 항상 축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문항 3번과 관련된 3번의 세 번째 선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것을 결합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분해 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오류는 아까 얘기했던 결합의 오류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똑같이 두 개의 성질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전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것의 부분도 같은 성질을 가졌을 것이라 결론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아까와 반대되는 예시로 어떤 기계가 아주 무거운 기계가 있어서 자, 무거운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 부품도 무거운 부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 이것이 분해 오류의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해 오류는 집합의 성질을 근거로 해서 그 집합에 속한 원소도 그 성질을 가졌으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공부 잘하는 그 모평이나 학병에서 1등을 한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도 역시 똑같이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 이것도 역시 문항 3번하고 관련돼 있죠. 그런 것을 분해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관련 배경 지식 몇 가지만 챙기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와 플라톤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항 1번도 이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 유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은 다 변한다가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한 만물 유전설이고, 자, 플라톤의 형상설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한 만물 유전설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흐름 속에 있다면 그러면 형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면 아는 것 자체도 없을 것이고 안다는 걸 가질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알려고 할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낸 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의 문항 5번이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 지식 살펴보겠습니다. 개념들 중에 개별적 사물과 보편자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보편자라는 말은 개별 사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 그 다음에 유사점에 의해서 분류된 어떤 사물들의 집단을 보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보편자와 개별적인 사물에 관한 이 논쟁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세상의 개별적 사물 외에 보편자까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가 철학사에서 굉장히 논쟁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편자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유명론자들은 보편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개별적 사물만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이 보편자론자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유명론자입니다. 보편자 실제를 부정하고 개별적 사물의 존재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배경지식 세 번째 동전의 양면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관용구죠. 그런데 동전의 양면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동전의 양면은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모든 상황이나 사물에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보이는 면은 뭐고 보이지 않는 면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본문에 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과 관련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안정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우리 낱말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만 보인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4번 문단 맨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4번 문단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세상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문항 4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라면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거죠. 개별적 사물은 각각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동전의 뒷면에 해당하는 내용은 헤라클레이토스가 간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간과했냐면 개별적 사물은 역시 공통적으로 가진 어떤 것이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사회 5번과 관련된 개념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본문 읽고 수업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